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59페이지에 첫 번째 박스에 5번, 6번 설명 드릴 거예요. 자, 칠판 한번 보시고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성립해야 하고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성립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독특한 판례가 두 개가 있어요.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성립한다는 판례가 하나 있고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 판례 두 개만 기억하고 366조는 요건만 기억하면 끝이에요. 그럼 그 독특한 판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독특하기 때문에 시험에 정답이 되는 요소입니다. 예. 먼저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독특한 판례요.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을에게 저당권이 설정될 때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건물이 완성이 돼야 돼요. 건물이 완성이 돼야만 건물이 존재하는 것이지 건축 중은 건물의 완성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완성이 돼야 건물이 있는 거거든. 그럼 성립하지 않는다로 가야 될 것인데 뒤에 꼬리가 따라와야 성립하는 거예요. 건물의 규모 꼭 암기할 필요 없고 대충 무슨 말인지만 알아보시면 됩니다. 건축 중인데 건물의 규모나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공사가 진전이 되었다. 이 말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임박했다는 말입니다. 이건 건물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따라와야 성립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요.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성립 안 한다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자, 먼저 이 독특한 판례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판례부터 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든다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을 소유하는 갑이 있습니다. 그럼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다면 토지 또는 건물이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고 소유자 동일하잖아요.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만 달라지면 성립해야 됩니다. 그럼 토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럼 두 가지 요건은 통과했잖아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고 소유자 동일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이후에 건물이 철거가 됐어요. 그리고 건물이 신축됐다고. 혹시 366조 요건 한번 보시고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존재하는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돼서는 안 된다 이런 요건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건물만 있으면 되지. 철거 후 신축입니다. 철거 후 신축은 저당권이 설정될 때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성립을 하는데 신축된 건물을 위하여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만 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나 범위 등은 구건물 기준이에요. 신건물을 위하여 성립한 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나 범위 등은 구건물 기준이라고. 예를 들어 존속기간을 예를 들면 구건물은 목조건물이라면 최단기는 15년이잖아요. 신건물은 석조건물이라면 최단기는 30년이잖아요. 존속기간은 몇 년을 적용한다고? 15년. 그런 논리입니다. 예. 그럼 성립하지 않는다 하는 독특한 판례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철거 후 신축 이란 말이 오는 것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결국 철거 후 신축 성립은 공동저당이 아닌 단독저당을 말해요. 단독저당이란 말이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또는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에는 철거 후 신축은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만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었다 라는 말이 오는 것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련된 판례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좀 쉽게 성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시켜 놓고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너무 쉽게 성립해서 문제다. 그래서 판례가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따질 때에는
첫째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해야 돼.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불성립은 똑같아요. 근데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성립한다는 판례도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까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하는 독특한 판례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연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몇 가지를 정리합니다. 먼저 공유요. 공유가 제일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시험 지문에 등장하면 판례는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꼬리만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답을 찾기는 쉬워요. 자, 먼저 공유는 토지 공유와 건물 공유로 나누어야만 해요. 건물 공유는 성립입니다. 토지 공유는 또다시 나누어야 돼요. 토지 공유에 지분이 어쩌고 저쩌고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했다는 등 지분을 언급할 수도 있고 토지를 언급할 수도 있어요. 토지 공유에 지분을 언급하는지 토지를 언급하는지 소유자가 달라질 때 지분을 언급하면 성립하지 않아요. 토지를 언급하는 것은 성립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공유예요. 일반적인 공유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럼 비교한다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문맥을 보면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가령 예를 든다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어떤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어떤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그 말이 단독 소유하기로 약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등기할 때는 무엇으로 등기해버렸다고? 공유로. 그래서 공시하기를 공유로 공시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관계, 즉 대외적으로, 즉 외부 관계는 공유지만 대내적으로 내부 관계는 무엇이다? 단독 소유라고. 이 경우에 각자가 자기가 구분하여 소유하는 토지에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잖아요. 이건 성립해요. 그런데 자기가 구분하여 소유하는 부분이 아닌 부분의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은 소유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잖아요.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같이 해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문맥을 보면 자기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지 자기가 소유하지 않는 부분에 건물을 지었는지를 확인하는 연습하면 금방 보여요. 예. 근데 일반적인 공유는 이 논리하고 다릅니다. 일반적인 공유.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벌이 공유하는 토지에 가벌이 각각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지었다. 이건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토지 소유자는 갑을이고 건물 소유자는 갑 또는 을이고 소유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잖아요. 이건 성립 안 해요. 되겠습니까? 소유자가 갑을인 거하고 갑인 게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공유는 공유자들이 각자 자기 비용으로 그 이상의 건물을 지어봐야 소유자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근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각자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지을 때 자기가 구분하여 소유하는 그 지상의 건물을 지었다면 소유자 같고 자기가 구분하여 소유하지 않는 부분의 건물을 지었다면 소유자 다르잖아요. 됐죠? 예, 그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공유 다음에 어려운 판례가 일괄매매 판례예요. 그래서 일괄매매가 어렵다고 보고 모 교재는 요건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요건이 있어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토지나 건물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매매될 것, 이래 적어놓은 책도 있다. 토지와 건물이 한꺼번에 매매돼서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 다음에 어려운 판례 하나 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배제하기 위한, 배제한다는 말은 성립시키지 않기 위한 건물 철거 특약은 토지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특약이어야만 해요. 이 말은 건물 철거 특약을 맺어도 토지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특약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토지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특약이어야만 해요. 그럼 지금부터 대표적인 판례를 하나 보는데 여러분이 느끼실 것은 이건 토지 사용을 그대로 하겠네, 그만두겠네를 구별하라 이 말이에요. 건물 철거 특약은 끄집어낼 거예요. 자, 대표적인 판례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토지만을 정려하고 있어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토지 소유자는 을로 달라지잖아. 이런 토지만을 정려할 때 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철거 후 신축하기로 했다고.
건물을 철거하여 신축하기로 했다는 말은 건물은 누가 그대로 소유하겠다는 말이다. 갑이요. 그럼 건물은 그 부지, 토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건물 소유자인 갑이 토지 사용을 계속하겠다는 말이다. 그만두겠다는 말이다. 계속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특약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건물 철거 특약이 있어도 토지 사용을 계속하겠다는 특약이기 때문에 성립한다고. 한번 따져보자고요. 매매 기타 원인은 아주 많아요. 정려가 매매의 일종이다. 매매할 때 소유자 같잖아요. 매매함으로 토지 소유자는 을, 건물 소유자는 갑, 소유자 달라졌잖아요. 건물 철거 특약이 있지만 이와 같은 건물 철거 특약은 토지 사용을 계속하겠다는 특약이지 토지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특약이 아니기 때문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철거 특약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성립한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 말이에요. 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니 본격적인 공부 시작도 안 했어 아직이요. 와 작년 11일부터 지금까지 물경 8개월째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좀 있으면 100일주 마셔야 되는데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시즌입니다. 법을 전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론만 배우면 문제가 술술 안 풀립니다. 이론은 알아듣는데 가는 데마다 전부 하소연해요. 문제가 안 풀린다고.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지극히 정상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즉 공부하는 학원들은 전국 공통으로 문제풀이 과정이 있어요. 이게 개인적인 사견으로 문제풀이 할 때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배운 이론들을 문제풀이를 같이 하고 이 지문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물어보는지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같이 호흡을 맞춰봐야 돼요. 7, 8일이 지나고 찬바람이 살 불면 빠른 사람들은 그때부터 점수가 쑥쑥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늦은 분들은 그때도 잘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시험장에 가서 펑 터져 오는 분도 있습니다. 적지 않아요. 합격생 중에 합격하신 분 중에 상당수는 마지막 모의고사 칠 때까지도 평균 60을 못 넘기고 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시험장에 가서 합격해서 여러 문제 남겼다고 싱글벙글 이렇게 오셔요. 불과 마지막 정리하는 시험 임박한 직전 한 일주일이나 보름 동안에 집중적으로 정리하면 그때 펑펑펑 터지는 분도 있어요. 너무 그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 대부분은 겨우 합격합니다. 불과 몇 문제 남겨서 합격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반대로 슬프게도 결과가 안 좋아도 불과 몇 문제 부족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것만 극복하면 된다고요. 가장 화려한 합격은 커트라인에서 합격하는 게 가장 화려해요. 짜릿짜릿하다고. 그래서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커트라인보다는 넉넉하게 몇 문제 남겨서 합격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판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366조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둘 다에 다 통용되는 논리예요. 다만 요건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좀 간단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예시했을 뿐이에요.
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는 갑이 있습니다. 그럼 일괄 매매는 성립 안 하니까 토지만 매매되든 건물만 매매되면 건물 철거 특약만 없으면 성립하잖아요. 건물을 매매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갑을 간에 건물만을 매매했습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건물 소유자는 얼로 달라져요. 그럼 요건 따져보자고요. 매매할 때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매매함으로 토지는 갑이, 건물은 을이, 소유자가 달라졌고 이 사례는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사례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을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366조를 예를 들어도 논리는 똑같아요. 그럼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을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 필요 없고 을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토지가 매매되고 소유자가 달라져도 달라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대항 주장하기 위해서도 등기 필요 없습니다. 그럼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는 필요 없지만 을은 처분의 전제로 등기하고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있습니다. 예. 아직 등기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병에게 건물이 양도가 되면 약정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은 건물 소유권이 주된 권리, 지상권이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주된 권리가 양도되면 종된 권리도 함께 양도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상권이 독립된 물건이지 건물 소유권에 완전히 종속된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건물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즉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예외는 있어요. 그건 특약을 맺어야 돼. 그런 특약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건물이 양도됐다는 말만 써도 원칙 무엇도 함께 양도됐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지상권도. 이건 언급 안 해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없는 한 건물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무엇도 함께 양도됐다는 말이 생략됐다고. 지상권도. 그럼 을은 건물의 양도인이고 병은 건물의 양수인이에요. 달리 말하면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의 현재 소유자고 건물의 양도인은 건물의
전 소유자 아니냐고. 이때 건물을 양도할 때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했다면 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은 취득해도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설정 등기가 아니 된 채로 이전 등기를 먼저 할 방법은 있다 없다. 되겠죠? 예,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로 건물을 양도했기 때문에. 그럼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권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을 취득했다 못했다. 지상권이 양도된다는 말은 합의, 계약했다는 말이에요. 건물의 양도인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지만 건물의 양수인은 양도 계약한 거예요. 등기해야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는 상태로 건물을 양도했으니까 설정 등기가 아니 됐기 때문에 이전 등기부터 먼저 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병은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을 취득하지는 못했어요. 그럼 구조가 이렇게 되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건물 소유자는 병이라고. 그럼 이 건물은 그 부지, 토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한다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럼 이 점유가 불법 점유일 것인가? 적법 점유입니다. 왜냐하면 을과 병이 적법한 양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직 지상권 이전 등기는 되지 않았지만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란 권리는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불법 점유가 아니라 적법 점유라고. 적법 점유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갑이 이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또는 건물 철거 청구는 한다 못한다? 불법 점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달리 이렇게도 표현해요. 을은 갑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병은 을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갑은 을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에 협력할 의무, 을은 병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에 협력할 의무. 이와 같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권리를 가진 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 권리 행사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였다 아니하였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요. 건물 철거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법정지상권은 약정지상권과 달리 반드시 치료를 지급해야만 하는 것이고 반드시 치료를 지급해야 되는 지상권을 양도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상권을 취득했다면 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할 것이나 아직 지상권은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갑의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 수익한 것을 무엇이라고 바라본다고? 부당이득이라고 바라봐요. 그래서 아직 지상권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치료 상당을 부당이득하였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부담해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이득이란 실질적 이익을 말한다. 어찌됐든 건물 소유자 병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 수익함으로 실질적 이익은 얻었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 건물의 양수인이 어떻게 지상권을 취득할 것인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설정 등기하지 아니한 채로 이전 등기부터 먼저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건물의 양수인이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돼? 설정 등기요. 그래서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의 양도인,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의 양도인을 대위하여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하고 그리고 나에게 이전 등기하라 요구하여 이전 등기가 되면 이제는 지상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무엇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까지를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상권이고 지역권을 확인할 거예요. 그럼 좀 지워야 되니까 찍으실 분들은 좀 찍으십시오. 네. 자, 용익물권 중 지역권입니다. 예, 요약집은 62페이지 테마 24번이고 예, 기본서는 398페이지예요. 시간 관계상 다 하지는 못하겠고 계속 해왔던 기본적인 논리를 빨리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권은 이 역이란 말이 편익을 말해요.
편익이란 독일어를 과거의 노학자들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역이란 한자로 해석하였다. 그럼 땅지자를 적고 있기 때문에 지역권이란 토지가 편익을 받는 것이 지역권이지 사람이 편익을 받는 것은 인여권이지 지역권이 아니다. 그런데 중요하지는 않고 특수한 지역권이 하나 있어요. 302조요. 사람이 편익을 받는데도 법률 규정이 지역권이라 규정해 놓고 있어. 그래서 너무나 독특하기 때문에 타이틀이 특수하다. 특수지역권이요. 특수지역권은 사람이 편익을 받지 토지가 편익을 받지 않는데도 법률이 지역권이라 규정해 놓았어. 그때 편익을 받는 사람은 개인이어서는 안 돼.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집합체의 관계로 편익을 받아야만 무엇이다? 지역권이다. 그럼 과거에 이런 것도 물어봤거든. 제가 유명한 도공입니다. 이 주제에 그렇다 생각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토지에 양질의 토사가 있어 제가 여러분 적 토지에서 토지를 채취한다고 흙을 저는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입니까? 개인입니까? 개인이라 개인이 편익을 받는 것은 인여권이에요.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사람이 편익을 받는 것은 무엇이다? 지역권이다. 사람이 편익을 받는데도 지역권이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하기 때문에 특수지역권이라 말해요. 그걸 제외하고는 토지가 편익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때 편익의 종류는 따지지 않아요. 편익의 종류는 불문하고 토지가 편익을 받는다면 지역권입니다. 대표적인 편익의 종류가 사람이 통행하기 위한 통행지역권, 그리고 물을 끌어오기 위한 끌인자 물수자 인수지역권, 달리 용수지역권이요. 좋은 경치를 보기 위한 관망지역권, 달리 조망지역권 등이 있어. 그 외에도 편익의 종류는 따지지 않고 지역권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지역권인 통행지역권을 예를 들어 볼게요. 공공의 도로가 있고 두 필지가 있어요. 제가 그림을 대충 그렸는데 100번지가 포위된 토지,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를 예를 든 겁니다. 그럼 갑이 을의 토지를 통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요. 법률 규정에 따라 통행할 수 있고 그게 상린관계의 규정 중 주의토지 통행권이요. 법률 규정이 아닌 갑을 간에 계약하고 등기함으로 지역권을 취득하여 통행하는 것은 무엇? 통행지역권이에요. 갑과 을이 지역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함으로 갑이 지역권을 취득하여 갑의 토지를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역권이란 권리는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이 있다.
이 말이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만약 이 부분에 통행지역권이 설정되었다면 지역권자만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라 지역권 설정자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므로 지역권자가 이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면 지역권 설정자가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점유하는 권리 아닙니다. 점유를 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권이 침해당해도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하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어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이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는 한다 못한다? 못해요. 이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을의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아주 약해요.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 대가,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존속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률은 아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말은 치료와 존속기간은 지역권 설정자와 지역권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존속기간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구무한이 가능할 것인가? 소유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영구무한 가능합니다. 그럼 예습이요. 임대차도 과거에 최장기 20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고 삭제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 최장기의 규정 없습니다. 영구무한이 가능할 것인가? 안 돼요. 지상권이나 구분지상권이나 지역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영구무한이 가능하지,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구무한으로 하는 것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간혹 지문에 등장해요. 자, 그때 이 100번지를 편익을 받는 토지라 요역지, 101번지를 편익을 주는 토지라 성역지, 요역지는 편익을 받는 토지고 성역지는 편익을 주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때 편익을 받는 토지, 이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 전부여야만 해요. 100번지의 일부가 편익을 받기 위한 지역권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편익을 주는 토지 성역지는 한 필지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 근데 이 표현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어디 가니까 이렇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 요역지 전부, 성역지 일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역지는 전부일 수도 있어. 이 표현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성역지는 한 필지 일부라도 무방하다는 표현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다. 되겠죠? 예.
이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은 시효 취득할 수는 있지만 그 말이 갑이 지역권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갑이 을의 토지를 지역권 없이 통행을 해도 이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고. 그때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을 갑이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을이 갑의 지역권 시효 취득을 저지시킬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되겠습니까? 갑이 을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는 말은 을이 갑을 시효 취득을 못하도록 저지할 기회를 줘야지. 점유를 안 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 보이게 해야 돼. 보이게 한다는 말이 지역권은 시효 취득할 수는 있지만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서 시효 취득할 수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로를 개설해야 돼. 그래야 을이 내 토지를 누가 다닌다를 인식할 수 있잖아. 통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고자 하는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 개설해야 되지. 성역지 소유자가 개설한 것을 갑이 다니면 을이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정리. 통행지역권은 시효 취득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통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통로 개설은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고자 하는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야만 하지. 성역지 소유자가 통로 개설했거나 또는 일반 공중이 통로를 개설해서는 지역권은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 정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위기란 게 있어요. 위기. 간혹 지문에 등장합니다. 자, 이해를 해볼게요. 자꾸 통행지역권만 하니까 재미없으니까 용수지역권 한번 해볼게요. 갑이 강이나 호수로부터 물을 끌어오려고 한다고. 그럼 끓인 자, 물수자, 인수, 용수지역권이에요. 그럼 갑을 간에 계약하고 등기함으로 갑이 지역권을 취득했습니다. (100번지가) 편익을 받는 토지, (101번지가) 편익을 주는 토지요. 그럼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 부분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수관 등을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공작물을 설치하고 수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역권자예요. 그런데 이 의무를 당사자 간에 합의하 누가 부담할 수도 있다. 지역권 설정자가. 물론 여기에 내포된 뜻은 갑을이 계약할 때 지료를 많이 주기로 약정할 수도 있잖아요. 갑은 외지인이고 을이 현지인이라면
지역권 설정 계약할 때 갑이 을한테 부탁할 수 있어. 토지의 사용대가 지료를 많이 드릴 거니까 당신이 배수관과 같은 공작물 설치하고 수선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당신이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토지의 사용대가하고 이 의무를 판단해보고 을이 나에게 덕이 된다 싶으면 합의될 수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이런 공작물의 설치 수선 의무를 지역권 설정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초창기에 설치할 때 비용 많이 안 들었고 초창기는 깔깔하니까 수선할 것도 별로 없었지. 그냥 지료만 넙죽넙죽 묶어 있다가 한 5년 10년 지나고 이 공작물이 노후화되기 시작하고 물이 새기 시작하면 날마다 수술하다 볼일 다 봐요. 그때는 이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지역권 설정자가 이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소유권을 포기해 버릴 수 있어요. 그 소유권 포기하는 것을 무엇이라 말해? 위기라 말해요. 토지 소유권을 너무 고정관념으로 크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도 토지의 사용가치가 너무너무 낮은 지역은 지가가 우습도록 싼 지역도 있다. 이 이론을 이해할 때는 지가가 아주 낮다고 생각하고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위기예요. 위기란 말이 위탁하여 포기한다 하는 말의 준말이에요. 그럼 권리의 포기이기 때문에 이건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즉 법률행위라고. 첫째 기억하실 것, 지역권 설정자가 공작물을 설치하고 수선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지역권 설정자가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을 무엇이라 말한다? 위기요. 이렇게 위기해버리면 이 의무를 면할 수 있어. 그때 위기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분필 절차를 거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이 부분은 갑이 무엇까지 취득해버렸다고? 소유권까지. 그럼 소유권과 지역권이 동일하게 기속됐기 때문에 무엇이 발생한 것이다? 혼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예, 한 번은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드렸을 뿐 시험에 잘 안 물어봅니다. 간혹 물어보기 때문에 혹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궁금해할까 봐 자세히 설명드렸을 뿐이에요. 한번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오늘은 지역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지역권에 관련된 복잡한 논점, 중요 논점 중에 불가분성하고 그리고 부종성을 설명드린 다음 담보물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불가분성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어딘가 하면 예, 요약집 63페이지 있죠. 제일 위에 동그라미 7번 불가분성이 있잖아요. 그것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너무 수고하셨고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